다른 거대사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 신시아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하루로 이제 거대사의 시간의 규모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7억 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가늠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13년이나 또는 24시간의 그런 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거대사에서 시간의 규모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4시간에 이제 맞추어서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이라고 맞추었을 때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얼마나 나중에 등장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정의 지구가 형성이 됐다면 실제로 최초의 단세포 생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테리아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최초의 박테리아가 등장하게 된 건 새벽 4시 반쯤이라는 거고요. 공룡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밤 11시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는 공룡이 등장하고 공룡이 멸종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4시간이라는 어떤 시간의 타임스케일에서 본다면 굉장히 최근의 현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게 된 건 밤 11시 39분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밤 11시 59분이고요. 이제 인간의 등장부터 실제로는 농업이 시작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거치면서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실제로는 바로 몇 초 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 거대사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시간 혹은 공간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이나 시간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학생들과 다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까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빅뱅과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생명체의 등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빅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37억 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의 점으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는 것이 응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 점에서 실제로는 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터지면서 이제 이 우주상의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빅뱅이 등장한 이후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뱅 이후에 맨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빅뱅이에요. 빅뱅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주가 점차 팽창해 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든가 실제로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1965년에 이제 맨 처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단파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발견을 하다가 이 잡음이라는 것이 137억 년 전에 실제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파편 혹은 그때의 소리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빅뱅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일종의 에비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사진은 빅뱅으로 인한 어떤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지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니까 뭐 특히 왜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해답을 내놓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실제로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다크 에너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의할 수 없고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할 것인가,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소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빅뱅 형성 이후에 이제 1초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힘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힘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4가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중력이 좀 더 강하거나 핵력이 좀 더 강하거나 전자력이 좀 더 강했으면 오늘날의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또 우주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네 가지 힘 사이의 완벽한 균형, 보통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는 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지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배경 지식입니다. 빅뱅 이후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빅뱅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주라는 것이 팽창했다가 냉각했다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음은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주라는 것 이전에 우리의 우주와 굉장히 유사한 또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런 우주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연이고 행운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반복 가능성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우주, 그리고 오늘날의 지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왜 그러면 하필이면 다른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의 우주라는 것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됐는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뱅 이후에 30만 년 동안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했다가 냉각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최초의 원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뱅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천체 물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어떤 공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빅뱅 이야기는 단순히 천문학 또는 물리학의 이야기만은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과학 관련 학문들, 특히 화학이라든가 또는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포괄해서 설명할 수 좋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빅뱅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원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런 원소들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원자가 바로 이제 수소, 그리고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는 빛과 에너지라는 것을 방출하게 되고, 이 빛과 에너지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생물체라든가 또는 미생물체라든가 또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어떤 원동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보통 성운이라고 불리우는 장미성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주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별들의 소위 말하면 결합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폭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이제 중력으로 결합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먼지 구름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우주를 만약에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실제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물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우주인 것처럼 상상되지만, 실제로 그 내부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일종의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우주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우주의 소위 말하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또는 다른 원자들의 그런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빅뱅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물리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과의 여러 가지 관련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게 되면 다른 학문과의 어떤 그런 인적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결국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별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요. 빅뱅 이후에 20만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최초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우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별은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와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라든가 또는 헬륨이라든가 또는 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철이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는 철 그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별의 죽음이라는 또는 어떤 새로운 별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이 뭐 우주라든가 또는 지구의 어떤 형성 과정 그리고 지구가 변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로운 물질, 우리가 그것이 과연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새로운 물질들이 결국 우주가 무엇이냐, 우주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랙홀이라든가 또 우주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미스테리한 것들을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원동력으로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실제로는 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압력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이겨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방출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더 복잡한, 훨씬 더 무겁고 다른 성질을 가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초의 원소인 수소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원소들 또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든가 냉각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또는 초신성이 폭발하고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물질들 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여러 가지 물질들 그리고 에너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신성 때문에 실제로는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로 가라앉게 되면서 잘 알고 계시는 뭐 지각이라든가 또는 뭐 지구의 핵의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은 90억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소 주기율표의 수소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뭘로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물론 만들어지는 그 물질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만 실제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동일한 반응들을 거쳐가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빅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빅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일종의 관련성이라든가 상호 관련성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6억 년 전에 이제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그 폭발의 한 파편으로 태양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떠다녀요. 뭐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 혹은 어떤 그런 알갱이들이 모여서 어떤 띠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띠들이 점차 오랜 시간 동안 결합되고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지구를 비롯한 실제로는 태양계 여러 개의 행성들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중에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인류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지구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계 전체 혹은 우주 전체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는 수백만 개의 그런 은하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구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하필이면 다른 행성도 아니고 지구인가 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의미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생명체가 바로 등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의 5억 년에 가깝게 지구는 계속해서 소행성의 충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운석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지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 또는 지질학자들은 이 시기 초기 5억 년의 지구를 하데스 시기이다